안녕하세요, 교사 여러분. 저는 플레이태그의 노사라입니다. 오늘은 스토리라인의 AI 행동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교실에서 아이들을 더 잘 관찰하고 발달을 더 잘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어렵지 않게 쉽게 설명드릴 테니 부담 없이 들어주세요. 왜 교육 현장에 AI 행동 데이터가 필요할까요? AI는 우리가 하루 종일 관찰하기 어려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객관적이고 또 장기적으로 아이들을 관찰해 줍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미 현장에서 다양한 관찰과 기록을 하고 계시지만 AI가 제공한 정량적인 사진 그리고 데이터 등을 통해 관찰한 내용을 보완하시거나 개별 원화의 행동과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 아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학급 내 문제 행동을 좀 조기 발견하거나 발달을 지원하는 등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바탕으로 학부모님께 설명드릴 수 있고 또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가 있으면 상담을 할 때 신뢰도가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렇다면 행동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될까요? AI는 아이의 발달 수준, 그리고 성향 분석을 위해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상호작용, 아이가 친구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지, 놀이 선호도, 아이가 어떤 종류의 놀이를 참여하고 시간을 보내는지, 그리고 마지막 실내 활동량, 아이가 얼마 동안 하루 동안 얼마나 움직였는지. 이 데이터는 매일 수집되며 차트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오늘의 데이터를 과거의 데이터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호작용은 실시간 아이 간의 거리, 각도, 그리고 상호작용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측정됩니다. 이를 통해 아이의 상호작용 시간,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친구 등 사회관계 정보를 통해 전반적인 사회성 발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놀이 선호도는 8가지 놀이 유형별 행동을 기반으로 학습된 모델이 아이의 행동을 실시간 측정합니다. 여기에는 교사가 주도한 대소집단 활동, 그리고 아이가 선택한 자유놀이 등 놀이 유형별 참여 시간과 비중에 대한 정보를 통해 아이의 놀이 성향과 또 선호도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실내 활동량은 아이의 걸음수와 이동거리 정보를 통해 매일의 하루 컨디션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와 교사의 관찰을 어떻게 함께 활용할 수 있을까요? AI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데이터 결과와 또 관찰 내용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데이터는 정확하지만 때로는 선생님들께서 관찰하신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가 실내에서 머무른 시간, 놀이 특성, 고정된 자리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이러한 교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데이터와 교사 관찰 내용을 비교하고 검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결과가 다른 요인들을 분석함으로 데이터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행동 데이터는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한 아이의 행동을 반평균 대비 또는 친구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특히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반 아이들과의 비교할 경우 아이의 고유의 성향을 파악하고 균형적인 발달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 놀이 아이의 성향별로 높고 낮음은 성향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우측과 같이 앱의 월간 인사이트를 통해 놀이성, 사회성, 그리고 활동성 세 가지 정보를 종합하여 같은 반에 있는 2명의 아이에 대한 성향 차이를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가령 성향 1의 아이는 적극적으로 놀이를 탐색하고 다른 아이와 함께하는 놀이를 선호하지만 차분하고 정적인 활동을 선호합니다. 반면 성향 2의 아이는 놀이 참여에는 적극적이고 하지만 독립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고 또 동적이고 활발한 편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의 전반적인 성향을 파악했다면
다음은 상호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월간 인사이트를 통해 아이의 상호작용 시간이 반평균 대비 낮은지 높은지, 또 선호하는 친구가 많은지 적은지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의 아이는 첫 번째, 두 번째 아이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대비 다른 친구와의 상호작용은 상대적으로 짧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호하는 단짝 친구가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아이의 경우는 물론 첫 번째 아이와 30%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상위 4명 모두 고루고루 친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다른 학급의 친구들과도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친구 수 정보를 종합하여 해석하는 방법은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놀이성에 대한 해석입니다. 상호작용과 마찬가지로 놀이 시간이 길고 짧은지에 대한 정보는 반평균과 비교하여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놀이 선호도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같은 일과를 보낸 친구들 중에서도 유난히 높은 놀이가 무엇이고 놀이수가 많은지 적은지를 살펴봅니다. 예시 아이의 경우는 유난히 쌓기 놀이를 반 친구들보다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에 대비 다른 놀이에 대해서는 반 친구들보다 적은 편입니다. 이를 통해 쌓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쌓기 중에서도 어떤 세부놀이를 이번 달 많이 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놀이 유형별 누적된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서 부모님 상담 시 같이 설명과 함께 보여드린다면 더욱 의미 있는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활동성에 대한 해석입니다. 활동성은 활동량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원인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월간 인사이트를 보시면 평소보다 활발했다라는 트렌드가 확인하실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평균 대비 아래에 위치한 날짜가 3일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적게 활동한 날, 가장 많이 한 날이 시간당 걸음 수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걸 확인하시고 해당 날짜를 찾아 활동 증감의 이유를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 증감에는 물리적 환경, 프로그램 요인, 그리고 개인적인 요인 등이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 우측의 사례의 경우에는 유난히 책상 위에서 진행되는 정적인 활동과 놀이가 오전 일과 중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많은 교사분들께서 현장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상담 또는 업무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상담 시 아이가 선호하는 놀이, 세부 놀이 유형, 그리고 반 아이들 대비 선호도가 높고 낮은 놀이로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 등 데이터를 활용해 상담을 진행하므로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서비스 기간 중 아이의 발달의 지원으로 연결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1번의 사례의 경우와 같이 아이의 활동량이 매우 높지만 교우 관계가 매우 적은 경우, 자기조절, 주의집중, 과잉행동 등을 암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 데이터가 유난히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지속 관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AI 행동 데이터는 교사의 관찰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도구입니다. 교사분들의 관찰과 AI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면 더 의미 있는 교육적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데이터를 천천히 익히시면서 매월 리포트를 확인해 보시고 교사분들의 기록과 비교해 보시면서 업무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이 데이터를 통해 교실에서 아이들의 발달을 더 잘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